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요즘 많은 보험, 죄송합니다. 많은 보험회사들과 또 많은 보험 상품으로 인해서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지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보험 5가지만 추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보험만 잘 알고 가입하셔도 정말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실손보험입니다. 자, 이 실손보험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암보험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죠. 하지만 보험회사 선택에 따라서 내가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덜 받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고 가입하면 좋은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 자, 오적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터졌을 때 오는 질병들이 뇌와 심장 관련된 질병이 많이 있고요. 사망 확률 또한 많기 때문에 뇌와 심장 관련 담보를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선택 여하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더 줄어들거나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특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암, 뇌, 심장 수술로 인해서 나의 몸에 후유장애가 남게 된다면은 그 후유장애에 따른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병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나이를 듦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오는 질병으로 인한 또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역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실손보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우리가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1세대 실손보험은요, 보험회사별로 보장 금액, 가입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1억, 어떤 회사는 5천만 원, 어떤 회사는 3천만 원, 어떤 회사는 1천만 원. 이렇게 각기 회사마다 실손보험의 보장 금액과 보장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 손해율이 다 다르고요. 또 가입자분들의 이 혼선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 10월부터 개입을 해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이때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의 보장 내용이 전부 표준화가 돼서 다 동일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7년 4월 이후부터 올해 2021년 6월까지 가입하는 실손보험을 3세대 실손보험 또는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7월부터 얼마 안 됐죠.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이 돼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기존 3세대 착한 실손까지는 가입을 받아줬지만 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생기면서 또 실손보험이 사라지는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기존에 내가 언제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언제 가입한 분들일까요? 자, 바로 이 1세대와 2세대 중간에 가입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냐면은 1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0%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갱신 시점에 따라서 보험료가 7, 8만 원 하던 것이 15만 원, 20만 원 이상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손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분이 과연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실손보험 전환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된다든지 또는 한 달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많아서 보험료 이상 병원 지출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전환하시기보다 유지하시는 편이 나은데 내가 병원을 언제 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고 병원을 거의 안 다니신 분이 한 달에 실손 보험료만 15만 원, 20만 원 이상 납부를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한번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직전 올해 2021년 6월까지 가입을 했던 이 착한 실손 같은 경우는요. 급여가 90%, 비급여가 80%. 이때 급여, 비급여 합쳐서 토탈 질병 5천만 원, 상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했을 때 얘기입니다. 보장을 해줬었고요. 비급여, 특약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돼서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7월부터 변경된 실손보험은요. 자, 급여가 90%에서 80%로 줄었고요. 비급여 역시 8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선택 특약 아까 그 세 가지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비급여 전체에 포함이 되었고요.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내가 수령한 금액에 따라서 할증 최대 300%가 발생 또는 비급여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통원 치료를 했을 때 공제 금액이 이전에는 병원 급수에 따라서 10,000원에서 20,0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병원 급수에 상관없이 뭐 동네 병원이든 의원을 가시든 무조건 30,000원이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계약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었어요. 자, 이 계약 주기라는 건요. 보시면은 2013년도 4월부터요. 계약 주기가 15년으로 되었거든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계약 주기가 없었습니다. 내 보험의 만기가 100세라면은 100세까지 최초 가입했던 내용 그대로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대로 이제 변경 없이요. 하지만 2013년 4월 이후에는 가입 주기가 착한 실손까지 15년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2013년 4월에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다면은 15년 뒤인 2028년 4월이 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개정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으로 2021년 6월까지 가입하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자, 가입 주기가 15년이니까 2036년 6월이 되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정된 또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되겠죠. 이 가입 주기가 기존에는 15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실손보험에는 가입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이 보험에 실손보험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개정된 실손보험으로 5년에 한 번씩 가입 주기가 변경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4세대 실손보험의 장점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3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가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합산해서 질병 1억, 상해 1억까지 보장 금액의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뭐 불임 관련 질환이라든지 선천성 뇌질환 그리고 치료를 필요로 인정하는 피부 질환 같은 기타 여러 가지의 보장 범위가 급여 부분에서 확대가 됐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내가 언제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라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고민 여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에는 암의 분류입니다. 자,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일반 암과 유사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네 가지가 거의
뭐 일반화돼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여기에 대장 전망 내역까지 넣어서 유사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사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요 네 가지를 제외한 이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한 진단비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들은 소외감이라고 요 암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의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일반한 진단비를 3천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3천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600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유사암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 이런 회사를 선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또 회사에 따라서 이제 암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 견적을 또 잘 받아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회사는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뿐만이 아닌 유사암에서 이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암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암보험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상품으로 또 이러한 암보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보험 가입하신 내역을 보시면은 뇌출혈 진단비는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도 있는 분 계시고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또는 예전에 없어서 가입을 또 못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8%밖에 안 됩니다. 자, 뇌출혈이 오기 전에 우리가 뇌경색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 100%를 보장해 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면은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출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말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홈쇼핑을 보는데 그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급성 심근경색과 뇌출혈을 보장해 준다고 아주 자랑하듯이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확률이 가장 적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보장하는 건 당연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자,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혈관이 좁아졌을 때 오는 것이 이제 협심증인데요. 심근경색 진단비로는 이 협심증이 진단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외에 허혈성 심장질환 100% 보장해 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요즘에는 여기에 추가가 돼서 자, 어떤 게 추가가 됐어요? 부정맥. 요즘 핫하죠.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을 해주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장염증. 자, 최근에 심장염증 관련해서 백신 맞고 부작용 나오는 사례가 바로 심근염 또는 심낭염 이렇게 심장 주변에 염증 생기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발병이 됐을 때도 이 부정맥과 심부전, 심장염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부정맥 중에서도 코드가 I49라는 코드인데요. 발병률이 높아서 이 I49 코드는 보장을 안 해준다고 뺀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I49는 넣었는데 또 심장염증은 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잘 알고 선택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즐의 완성,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자, 내가 가입한 보험 계약서를 보니까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저거 가입했네 라고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봤더니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이라고 돼 있거나 또는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자, 이 3에서 100% 또는 80% 미만을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험료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보험 계약서에 보험 증권에 질병 후유 장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몇 퍼센트인지 이 퍼센트를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만약에 3에서 100% 또는 80% 미만이 없다라면은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에 후유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지급률을 가입 금액에 곱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특약이 바로 질병 후유 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역시도 금감원에서 모든 보험사,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끼리는 이 장애 분류표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하는데 어떤 회사는 20%, 어떤 회사는 30%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장애 분류표에 그 장애율은 전부 다 똑같이 통일을 시켜놨어요.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조금씩 손해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 기간 중에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눈, 코, 귀, 입, 무릎, 허리, 뭐 치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수저를 들 수 없는 정도의 일상생활에 기본 동작이 안 되시는 경우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보시면은 예전에는요. 건강한 분만, 표준체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이 암으로 인해서 암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위암, 간암, 폐암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이러한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 몸에는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그 후유장애 발생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뭐 진단비, 수술비 다 지급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는 또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뇌졸중 후유장애로 수저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 자, 장애가 인정이 돼서 또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심장 질환 관련해서도 심장 뭐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장애가 남았을 때 심장 관련해서도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질병 외에도 아까 제가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인공관절. 자, 인공관절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또 많이 활동하면 활동을 할수록 우리 관절이 닳게 되겠죠. 저희 어머니도요. 양쪽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예 뭐 가입하는 거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관절 수술하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셔도 보상 받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만약에 미리 인공관절과 틀니만 하더라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자, 치매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매 CDR 척도에 따라서 각각 장애율에 따른 보상을 지급을 해주고요. 자, 척추 측만증이나 이렇게 디스크 관련된 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을 해드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류마티스 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혈액 투석을 하실 경우 이러한 것들 이 등등등 많습니다. 딱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병 후유장애 특약 3천만 원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장애율은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매, CDR 척도 2점을 받았을 때 40%. 그러면 내가 가입한 3천만 원에 40%를 곱한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장애율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금액을 곱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뭐 척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청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치아 결손됐을 때 각각 무한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보장을 받는데 내가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만 받으면 끝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3천만 원은 구구단의 단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준점이 되는 그 가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후유장애들이 뭐 많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많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1억, 2억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질병 후유장애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자, 우리 사회가 현재 고령 사회인데요.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세를 많이 드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저도 이제 노인이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표준체만 가입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요 선천적인 것이 많지가 않고요. 보시면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장애도 있겠지만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이렇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제가 좀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이제 5가지 핵심 보험, 실손보험 거의 다 뭐 누구나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중요하고 암, 뇌, 심장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대해서 상기를 하시고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신다면은 아마 좋은 보험을 잘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나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 확인해서 그때 당시는 몇 세대 실손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갱신이 됐을 때 보험료 인상률은 얼마나 되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전환을 하면 좋은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범위 말씀드렸죠. 보험회사마다 이런 것들이 범위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아니죠. 50% 이상 아닙니다. 이 3% 이상 100%까지 또는 80% 미만 이 특약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예전에는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으로 현재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